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 해법 영상은 키메라 444 큐브입니다. 밴디지 큐브인데요. 이 큐브는 제가 듀나메스님 유튜브에서 보고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듀나메스님 영상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 큐브를 사거나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듀나메스님 영상을 참고해서 해법을 완성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제 초반에 큐브 많이 빠졌을 때는 그때는 뭐 거의 8, 90%는 듀나메스님 영상에 의존을 했고, 이제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조금씩 혼자 해결하는 부분이 좀 커졌죠. 근데 뭐 여전히 제자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큐브의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수 큐브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특수큐브 공식 만드는 영상을 듀나메스님이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좀 이해를 하고 그랬더니, 조금 이해도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실력이 꽤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 접한 큐브가 이거고, 이거는 듀나메스님 영상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혼자 끝까지 해결을 했어요. 이제 그 듀나메스님 만드신 특수 큐브 공식 만드는 영상에서 얻은 어떤 아이디어랑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공식 이런 걸 좀 조합하고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름대로 이해 기반을 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공식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또 순서를 바꾸고 혹은 뭐 약간 이제 무브 한두 개를 추가하거나 이제 삭제하고 이래서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다 한번 해봤어요. 우선 요 키메라 사사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EE큐브랑 똑같아요. 지금 상태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데 이쪽 회전 제약 때문에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로 아무리 돌려도 EE큐브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반은 EE큐브랑 같고, 이걸 섞으려면 이제 어떤 회전 제약을 풀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회전 제약을 푸는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섞으려면 이렇게 섞으면 이제 E 큐브로만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를 다 섞어버리려면, 여기 있는 조그만 조각을 섞어버리려면 회전 제약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로 옮기면 뭐 E 큐브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돌아갈 수 있고, 여기 있는 회전 제약이 걸려서 안 돌아가죠. 그럼 얘를 여기로 집어넣어야, 이렇게 집어넣어야 다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큐브를 섞는 거 자체가 맞추는 거랑 역순이라 그래야 되나요? 동일하죠. 그 보통 큐브들은 그냥 막 섞으면 돼요. 막 섞으면 되는데 그 밴디지 큐브의 경우에는 섞을 때 이미 그 섞는 과정에서 솔빙하는 방법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으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이 큐브로는 이렇게 이 큐브로는 섞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쪼개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섞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여기 두 개 보세요.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깨지잖아요. 깨진다는 건 나중에 요 조각을 맞추려면 이 상판을 돌려서 이렇게 두 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밴디지 큐브는 섞을 때 했던 무브가 맞출 때도 동일하게 역순으로 이제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섞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요 두 조각을 맞출 땐 계속 상판을 돌려서 맞추는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섞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두 조각이 깨졌죠? 이제 흐트러졌잖아요. 저는 이제 깨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깨졌으니까 이제 다음에 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다 깨졌어요. 다 깨졌는데 이런 것도 막 깨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깨는 유일한 길은 이 조각들을 회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판을 이제 돌리는 걸로는 안 돼요. 이제 한 번 돌렸고, 이제 예를 들면 맞췄는데 돌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판 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회전 제약을 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섞고 맞추고를 해야 되는데, 이 무브로 한번 깨진 걸 다시 다른 조각을 이제 섞으려면 이걸 이제 회전해서 다시 섞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일단 요거를 회전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흰면이 윗면에 있죠. 자, 흰면이 위에 가지 않도록
여기에 가도록 제가 돌렸어요, 이 조각을. 그러면 이 조각을 깨면서 다시 조각이 흐트러지죠.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 파란색을 또 다른 면에 가보게 해볼까요? 파란색을 다른 면에 가보게 해보면 여기로 갔죠, 파란색이. 그럼 요거를 다시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꾸 여기 맞춰져 있는 조각을 회전하고 회전해서 자꾸 섞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섞을 때 계속 섞으려면 이 회전해서 상판 돌리고 회전해서 상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맞출 때는 역순으로 이 두 개를 맞추고 나서는 예를 들면 지금 맞는 조각이 있나요? 당장 안 보이. 있죠? 맞췄잖아요. 이걸 맞추고 나서 다음 조각을 맞추려면 이 조각을 상판으로 올려야 돼요. 올려야 계속 이 상판 회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추고 나서 올리고 맞추고 나서 올려야 돼요. 그 얘긴즉슨 섞을 때도 우리가 깨고 나서 뒤집고 깨고 나서 뒤집고 그래야 이게 계속 섞이거든요. 그러면 역순으로는 맞추고 나서 위로 올리고 맞추고 나서 위로 올리고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밴디지 큐브는 섞을 때 이미 솔빙하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아직 밴디지 큐브를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제가 경험한 몇 개는 거의 다 그랬어요. 섞는 과정이 맞추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다. 무브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이제 회전을 예를 들어 시키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깨고 섞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섞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를 회전을 자꾸 시켜서 상판 돌리고 해서 이것들을 다 섞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제가 X자 공식을 한번 써서 또 한번 섞어 볼게요. 또 여기도 두 개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세워 놓고 다시 섞고 붙어 있는 게 또 있나요? 여기 두 개 붙어 있죠? 이걸 또 한번 붙어 있죠? 다시 섞고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개 붙어 있네요. 또 역시 세워져 있죠? 다시 섞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붙어 있죠? 맞는 게 섞고 그러면 지금 조각 두 개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최고로 복잡하게 섞인 겁니다. 보통은 그 큐브 섞는 거를 안 보여주는 편이죠, 해법 영상에서는. 왜냐하면 막 섞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 좀 특수 큐브나 밴디지 큐브처럼 좀 어려운 큐브는 극악으로 섞으려면 이제 섞는 법도 그 큐브의 해법이라든지 움직임을 잘 이해해야 제대로 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섞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섞으시면 되고요. 네, 잠깐 끊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섞긴 다 섞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판을 계속 돌리면서 여기 두 개를 계속 맞출 거예요. 맞추고 나서 상판을 다시 돌리려면 이 맞춘 걸 위판으로 올려야 상판으로 올려야 계속 돌릴 수가 있죠. 그럼 맞춘 거를 상판에 다 두면 이제 마지막에는 요 네 개만 안 맞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맞추고 나서 올리고 올린다는 의미는 요 두 개 있던 게 이쪽으로 가려면 요게 요렇게 여기 작은 정육면체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해야 위로 올라가요. 이제 여기 그 코너 조각하고 요 엣지라 그러나요? 요거 두 개 붙어 있는 상태가 요쪽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아니면 요 두 개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올라가면은 두 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회전하는 공식, 좌회전하는 공식을 알아야 지금 요 두 조각 계속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그 큐브를 이제 완성하면서 사실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요 조각 하나 그 회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특수 큐브에 빠지기 전에 33 큐브를 기본 공식 가지고 겨우 솔빙하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큐브나 33 큐브에 대한 그 이해도가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이제 입문을 한 상태여서 사실은 특수 큐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조각 하나 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초반에 이해 없이 이제 공식을 많이 외우다 보니까 좀 벌어진 일 같아요. 그래서 가끔 듀나메스님 영상 보면 최대한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법 영상을 볼 것을 추천하시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건 그냥 정해진 공식뿐이니까 보통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죠. 그냥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수학으로 치면은 한 60, 70점 맞아야 그래도 답지 보고 좀 연구를 하지. 20점짜리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정도 수준이라, 사실 요 조각 하나 돌리는데 힘들었어요. 우선 이 큐브 기반을 두고 하는 큐브인데, 요거 하나를 돌리려고 아는 건 뭐 당연히 X자 공식이죠. 두냐메스님 그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 X자 공식은 이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요게 X자 공식 한번 사용한 건데, 요거만 돌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면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흰색이 어디로 갔죠? 그럼 한 번 써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러면 여기가 돌아가긴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다 돌아갔죠? 요 면은 흰 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거 하나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 X자 공식은 못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내리고 내리고 이건 안 묶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여기서도 X자 공식을 한 번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회전제약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X자 공식 쓸 때 두 번씩 써서 요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고민이 커서 이걸 어떻게 돌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듀나메스님 영상 중에서 그 마스터스 큐브였나요? 거기서는 X자 공식이 이 대칭적으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이게 아니고 합이 0만 되면 왼쪽을 먼저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이런 그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서 그러면 꼭 내리고 내리고가 아니고 한쪽은 올리고 이런 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 내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 오른쪽 올리고 왼쪽 내리고, 이렇게 했더니 요거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흰색이 그대로 있고 요거만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흰색 오른쪽 보면 이게 파란색 면인데 파란색이 없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왔다는 거야. 흰색이 파란색. 그럼 이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또. 제가 원하는 건 위치 바뀌는 거 말고 요거 하나만 홀랑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 공식을 어떻게 썼나요? 이거를 지금 이쪽을 내리고 먼저 있죠. 그래서 이 공식도 안 먹힌다는 거죠. 잠깐만, 이걸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끊고 올게요. 네. 이거 다시 이 상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해서 다시 맞추고 왔네요. 어쨌든 오른쪽 내리고 왼쪽 올리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한쪽 내리고 한쪽 올리고도 안 됐었고, 양쪽 다 내리는 대칭적인 것도 안 먹혔고,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올리고 올리고로 하는 거였는데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어서 요거 하나만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안 돼서 그냥 이제 오른쪽부터 내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다 뒤집어 봤는데 여기 지금 두 개 맞고 그랬던 얘기는 요 흰 게 세 개 맞다는 거잖아요. 여기 맞고 그럼 여기는 지금 요것만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파란색은 여기 있고 여기 주황색은 여기 있고 흰색은 여기 있으니까 제자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뒤집었는데 요거 하나만 돌아가 있고 요거 세 개는 그대로 있길래 이 공식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부터 내렸으니까 다시 왼쪽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밑에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아주 힘들게 진짜. 이제 이게 제가 기본적인 큐브의 이해가 많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오른쪽 내리고 썼더니 반대편이 그렇게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럼 뒤집어서 하려면 아까 그 움직임을 하려면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요것만 돌아가더라고요. 오른쪽부터 올렸더니 이게 흰색이 여기로 왔으니까 우회전 한다는 거죠. 그럼 요걸 좌회전 하려면 왼쪽부터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찾는데 한 3, 4일 걸렸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지금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해법 영상은 이거 돌리는 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과정, 찾는 과정이 사실은 저 같은 쪽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는 과정을 제가 X자 공식을 내리고로 시도해 봤고, 내리고 올리고도로 시도해 봤고, 그럼 남은 가능성은 올리고였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못 찾아서 뭐 밑에 쪽이 그렇게 변하고 어쩌고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돌리는 거는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특수기본 X자 공식을 많이 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걸 썼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해법 영상을 찍기 전에 수십 번을 솔빙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쉬운 것도 좀 잘 안 나오는 뭐 예외형이 나올지 아니면 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올지 싶어서 나름 완벽하게 하려고 거의 진짜 수십 번 해요. 4, 50번 정도는 솔빙해서 이제 단 한 번도 이제 예외 없이 해결이 되면 그때 이제 영상을 찍는 편인데, 그러려고 솔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고 해서 뒤집는 거 말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 요거를 뒤집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바꿨어요. 이제 그게 움직임도 한 움직임이 적고 7회전이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8번이어야 돼요. 올리고 내리고 4번이죠. 올리고 내리고. 그럼 이제 8번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원상복귀 시켜볼게요. 근데 이거 무브가 7번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너무 쉽게 공식을 외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거를 뒤집는 방법은, 우리가 2큐브나 3큐브 맞출 때 요거를 이렇게 빼서 요거를 치우고 얘만 올리면 요 세 개는 그대로란 말이죠. 얘는 빠져 있고, 그럼 이 세 개는 그대로 있고 얘만 빠졌으니까, 그럼 얘를 돌리는 방법은 이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얘를 다시 내려서, 이 과정에서 제가 뒤로 가죠.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회전이 이루어졌어요. 얘 세 개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사실은 2큐브나 3큐브 하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방법은 요거를 빼는 거죠. 빼서 아까는 왼쪽으로 치웠잖아요. 이번엔 뒤로 치워볼까요? 미리 뒤로 치워놓고 축이 올라가면서 이게 회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시 축 아닌 곳으로 빼놓고 얘 내려서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져요. 그럼 결국 X자 공식으로 제가 한 3, 4일 고생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면 되게 간단했을 텐데 그렇게 접근을 못해서, 그래서 수십 번 솔빙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다른 거 없나 고민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걸 공식화하자면, 공식이라고도 뭐하지만 요거를 우회전 시키려면, 자 일단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요 하나를 빼서 회전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바뀔 일이 없죠. 자, 우회전하는 방법은, 자, 우선 내리고 얘를 우회전하고 싶으면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회전하고 싶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여기서 여기 흰색이 있으니까 여기서 축에서 치우고, 요 R축에서 그 다음 얘는 다시 내려오고 얘는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올리면 이 흰색이 이렇게 우회전으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요거 좌회전하고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넣고 싶으면 축을 내리고, 좌회전하고 싶으니까, 다시요. 요거 좌회전하고 싶으면 내려서 요거를 좌회전하고 싶으니까 역시 이것도 오른손으로 잡고 좌회전. 그리고 축은 다시 올려놓고 다시 밑으로 집어넣고 내려오면서 이게 틀어지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되면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보여드릴게요. 우회전하는 방법은 내려서 요거도 우회전. 이렇게 하면 우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좌회전은 내려서 이걸 왼쪽으로 치우고 이렇게. 이거는 제가 따로 뭐 그 기호 표시나 이런 거 안 보여드려도 아마 요거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키메라 444 오는데 지금 요거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모르실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회전하는 방법은 무브도 7번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7번인지.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이면 이게 돌아가요. 왼쪽으로 돌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번 회전해 되고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쉬우니까 요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돌려서 이제 요거를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회전하는 방법은 알았으니까요. 자, 이제 아무거나 하나 잡는 거죠. 뭐 빨간색, 초록색은 어디 있나요? 빨간색, 초록색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맞아요. 맞으면 요 맞춘 거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올리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맞춰지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왼쪽으로 해볼까요? 자, 내리고 좌회전시키고 싶으니까 요거를 왼쪽으로 치우고 R축은 다시 올려주고 얘는 요 축으로 가져오고 다시 R축을 내려서 요걸 당겨주고 올려주면 맞는 게 위 두 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리는 방. 올리고 났으니까 이걸 아무리 돌려도 이제는 맞췄던 이 세로 조각이, 세로선이 깨지지 않죠. 그래서 맞추고 올려놓으면 언제나 이걸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맞출 수가 있겠죠. 노란색, 빨간색이 어디 밑에 있으면 좋은데 밑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 맞춘 걸 계속 맞춰야 되거든요. 노란색, 빨간색 여기 있네요. 그럼 요거를 지금 맞추려고 여기 내려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노란색, 빨간색을 내리려면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내리고 좌회전, 그다음 올려주고 요 축으로 가져오고 내려서 당겨주고 올려주면 노란색, 빨간색이 내려왔죠. 그럼 얘를 가져와도 되고 요 밑에 층을 이렇게 해서 맞춰도 돼요. 근데 더 편한 건 이 밑에 층 하려면 이게 움직임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위에 게 오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상판을 언제 어디로 옮겨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추고 얘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냐. 우회전하게 되면 이 맞춘 게 우회전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좌회전을 해야 얘 둘은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가 여기 맞춘 게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좌회전은 제가 빨리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맞춘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를 다 맞췄으면 오른쪽 여기를 맞출 거예요. 자, 빨간색, 파란색이 여기 있네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 당연히 밑으로 내려야 되죠. 이걸 우회전해야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회전을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 가지 말고 위에 게 오면 되죠. 뭐 이렇게 위에 게 오면 와도 여기 지금 맞춰져 있는 게 왼쪽에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니까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맞추신 게 아무도 것도 없으니까 뭐 아무 회전이나 하면 되죠. 왼쪽으로 돌릴까요? 자, 맞춰졌죠?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을 찾아볼까요? 흰색, 빨간색.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내려야 되겠죠, 다시. 그럼 우회전. 자, 내렸죠? 그럼 위에 있는 상판을 또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맞겠죠? 맞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회전 할 거냐? 비어있는 쪽으로 좌회전 할 거예요. 그럼 왼쪽이 비어있으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올라오니까 빈 쪽으로 회전한다. 왼쪽이죠? 그럼 왼쪽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세 개 또 맞았죠? 그래서 지금 그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건 초반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왼쪽 내리고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한번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다음 쭉 솔빙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크게 이제 어려운 공식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만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맞췄고 여기 맞췄고 그럼 다음은 여기죠. 이 황토색하고 파란색이 여기 있네요. 그럼 다시 우회전. 그러면 아이고요. 우회전하면 했으니까 또 상판을 돌리다 보면 맞았네요. 바로. 그럼 이제 뭐 둘 다 비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올리면 되죠. 자, 그럼 맞춰졌고 이번엔 노란색, 주황색이 밑에 내려와 있으면 좋은데 여기 내려와 있네요. 노란색, 주황색. 그럼 돌리다 보면 맞네요. 그럼 이제 비어있는 쪽으로 좌회전해야 되니까 좌회전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맞은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맞춰야 되죠. 자, 지금 제가 나왔으면 했던 상황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잘 진행되더라도.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게 항상 여기 있거나 여기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 흰색 이 주황색을 맞추고 싶은데 여기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 안 나올 수도 있겠군요. 요 밑에 네 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마지막에 나왔어요. 지금 여기 흰색, 주황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지금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으니까 얘를 요 밑으로 빼서 이쪽으로 치웠다가
요거 회전해준 후 다시 맞추면 되거든요. 지금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뭐 해보시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밑에 층에는 지금 맞춘 게 없기 때문에 밑에 층에 놓고 막 돌려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흰색, 주황색을 좌회전해서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자, 좌회전해서 좌회전 가져왔죠? 근데 여기 흰색, 주황색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뭔가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으니까 얘를 여기다 치워 놓고, 자, 그럼 요 밑에 것만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치워 놓고, 얘를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서 얘랑 맞춰줘야 되죠. 그럼 얘가 왼쪽이 흰색이고 오른쪽이 주황색이면 왼쪽 흰색이고 오른쪽이 주황색이면 이걸 이렇게 좌회전해야 맞아요. 이거 좌회전 해볼게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 지금 왼쪽에 흰색이 오려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서 일로 와야 되겠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자, 이렇게 흰색, 주황색이 됐죠? 흰색, 주황색.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맞죠.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맞추고자 하는 조각이 여기 들어있으면, 붙어있으면 얘를 이렇게 놓고 회전해서 빼서 여기 갖다 놓은 후 이 조각을 돌려서 오리엔테이션 맞게 한 후 둘이 맞춰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위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데로나 회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초록색, 흰색은 어디 밑에 여기 있네요. 초록색, 흰색. 그냥 돌리다 보면 맞죠.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회전시켜 줘야 되는데 안 맞는 조각 쪽으로 회전해야 되니까 좌회전. 그러면 자, 좌회전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여기 세 개 상판이 전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1단계입니다. 요까지 하시면 이제 밑에 4개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죠. 네. 이제 밑에 4조각을 맞추는 건데 이게 4조각이 일단 한번 막 돌려볼까요? 돌리면 어느 순간 맞아요. 어딘가에. 이렇게 맞잖아요. 그때 이제 맞는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를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이 3개가 안 맞는 상황이 나타날 때 잘 보시면 일단 3개 이 맞는 거 하나를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왼쪽 아래에다 두시고 이 조각을 보시면 노란색, 초록색이 여기로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노란색, 초록색 일로 이동해야 되고 흰색, 파란색은 일로 이동해야 흰색, 파란색이 맞죠. 그 다음에 초록색, 황토색은 여기로 내려와야 초록색, 황토색이 맞죠. 여기다 두고 하시면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요. 즉 맞는 걸 여기다 두시고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일로 가고 반시 이렇게 가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얘는 흰색, 파란색이 일로 오니까 이렇게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돌리다가 보면 돌리다가 예를 들면 맞았잖아요. 이게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하나 맞춘 걸 왼쪽 아래에다 두고 요번에 볼까요? 얘는 노란색, 파란색이 일로 가야 되죠.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가죠. 흰색, 파란색은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그 다음 이 노란색, 초록색은 이렇게 오니까 지금 이렇게 방향이라 시계 방향이에요. 근데 제가 쓸 공식은 아니지만 제가 쓰는 방법으로 하면 맞는 걸 왼쪽에 두고 이 반시계 방향 해도 되고 시계 방향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한 반시계 방향이 바로 맞출 수 있는 상황에 딱 떨어져요. 이거는 되긴 되는데 약간 이제 무브를 한두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려요. 이게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2개 맞는 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2개 맞는다는 건 2개가 교환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황토색, 초록색이 황토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은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럼 이게 돌리다 보면 경우의 수는 2개가 맞거나 하나 맞는데 반시계 방향, 하나 맞는데 시계 방향 어떤 게 나오든지 이 맞는 걸 아래축에 좌측 아래에다 두고 이 방법을 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경우의 수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조각이 맞고 여기 조각이 맞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조각이 맞으면 결국은 이 2개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물론 4개 다 맞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주보는 상황이 2개가 이렇게 마주보면 2개가 안 맞을 거고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인접해 있는 게 2개 맞는 상황이 있어요.
인접해 있는 게 두 개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요. 마주보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조각을 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EQ 받듯이. 자,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이 조각들이 두 개가 맞으면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마주보고 있는 조각이 맞으면 이 조각을 옮겨서 여기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붙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경우에서는 네 개 다 맞는 경우, 이제 그건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마주 보게 되면 이 맞는 요놈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하면 돼요. 근데 봤더니 그냥 애시당초 봤더니 애시당초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애시당초 두 개 붙어 있다는 건 어딘가를 돌리다 보면 하나 맞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맞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건 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 반시계 방향으로 요게 됐네요. 초록색, 노란색이 일로 가고, 파란색, 흰색이 일로 가고, 황토색, 초록색이 일로 오고. 자, 여기 맞고 반시계 방향으로 되고,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데, 계속 이 두 조각만 뒤집히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조각이 뒤집혀서 이걸 뒤집는 공식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단 두 개만 뒤집는 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 수준에서 그렇지만. 그래서 두 개만 뒤집자고 뭐 코너가 돌아간다든지, 이게 잘 되는데 코너가 돌아간다든지, 다른 조각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특수큐브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예외형이 생길 때, 그거를 해결하는 공식을 찾지 못하면, 초반에 맞추는 순서를 다시 재점검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듀나메스님 영상에서, 그, 믹스업 플러스 333인가?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예외형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그때 듀나메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외형은 가면은 절대 풀 수 없다. 처음에 어느 선까지 맞춰놓고, 요 상태를 맞춘 후, 다시 이제 약간 섞어지더라도 여기서까지 맞춘 후에 하면, 예외형이 안 생긴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힌트를 얻고, 이 두 개의 공식을 도저히 만들 수 없길래, 이런 예외형이 생기지 않도록 애시당초 그 솔빙 순서를 좀 점검을 하면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판을 모두 맞추는 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상판을 전부 다 맞춘 후 지금 쓰는 방식을 쓰게 되면 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판 먼저 맞추시고,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잠깐만 해야 되죠. 이제 좌회전 공식 이렇게 다 만들어 놨죠. 자, 이제 맞는 조각을 하나 두시고 요게 이렇게 좌회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두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제 상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판인가 깨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제 요걸 회전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맞춰져 있는 걸 여기다 두시고, 깨는 부분을 여기로 할 거예요. 깨는 부분을 여기로 할 거고, 순차적으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따로 필요 없으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맞춘 걸 여기다 두고, 깨는 조각은 여기를 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질 조각은 황토색,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황토색, 초록색 어디냐? 여기도 없고 여기 있어요. 여기요. 그럼 다시 보시면 맞춰져 있는 조각이 여기면 여기 맞출 황토색, 초록색은 맞춰져 있는 조각 요 뒤편에 있어요. 즉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기로 한 곳. 그래서 제가 우회전도 되지만 좌회전을 하는 이유가 여기 바로 맞출 조각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깨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셔요. 여기 맞출 건데 맞추고자 하는 쪽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얘가 이쪽으로 실으러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실으러 가는 방법. 이제 실으러 가는 방법은 그것도 역시 듀나메스님 영상에서 그게 크레이지 유니콘이었나요? 그 솔빙을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가지러 와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실으러 가서 실어 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가서 가지고 오도록. 자, 그럼 이 밑에 층이 움직이려면 얘가 같이 따라 돌면 안 되니까 얘를 요 위로 잠깐 옮겨야 돼요. 이렇게 옮기면서, 물론 요 맞췄던 게 깨지게 되겠죠. 어쨌든 요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럼
그럼 얘가 좌회전을 해야 올리게 되죠. 좌회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자, 여기 맞춰져 있는 조각은 여기 왼쪽 아래에 두시고 요 놈이 한 칸, 두 칸 가서 가지러 갈 거예요. 자, 이제 요 밑에 층만 돌게요. 한 칸, 두 칸 가지러 왔죠? 그럼 요 놈이 이렇게 태워주면 가져갈 거거든요. 태워주려면 우회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회전을 하면 태웠죠, 여기다. 이제 여기 다시 두 칸, 한 칸 돌아가고 다시 한 칸 오면 맞았어요. 당연히 얘는 두 번 갔다 두 번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우러 가서 태워왔어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해결됐고요. 마지막 요 부분은 그럼 여기 초록색 노란색은 어디 있냐?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얘 역시도 가지러 가서 태워와야 돼요. 그럼 여기 이미 들어있으니까 가지러 가볼까요? 가지러 가면서 여기 맞아요. 그랬다는 건 한 번에 다 맞는다는 거죠. 자, 가지러 와서 맞았어요. 이제 잠깐만요. 요 초록색 노란색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실으러 갑니다. 실으러 가서 좌회전을 하면 여기 실려지겠죠? 그럼 좌회전을 자, 실었죠? 그럼 실은 걸 다시 가지고 오면 여기가 이렇게 맞게 되고 동시에 여기도 마지막 것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걸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공식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가 초반부터 특수큐브를 이해 기반으로 배웠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저는 이제 듀나메스님 영상을 초반에 외워서 이런저런 큐브를 이제 마스터하면서 그때 얻었던 아이디어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썼던 방법은 실으러 갔다 실으러 오는 거는 크레이지 유니콘에서 얻었고 뭐 다 거의 듀나메스님 영상에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들이죠. 그래서 따로 공식 없이 요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게 2단계입니다. 네, 이어서 찍겠습니다. 제가 일단 다 맞춰왔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쓸 3사이클 공식이기 때문에 다 맞춰진 상태에서 그 조각 회전하는 거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우선 우리가 이제 이 T자를 다 맞췄잖아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T자라고 봐도 되고, 뭐 이렇게 Y자라고 봐도 되고요. 다 맞추고 나면 여기 하나, 하나, 하나. 총 3개가 안 맞잖아요. 이제 여러 조각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과 또 어디 이쪽에 또 하나, 둘, 셋 중에 무언가를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3사이클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조각하고 어느 조각을 교환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공식을 만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정육면체 안에서 3개가 돌면 그 셋업 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조각을 돌려야 되는데 요 안에서 도는 공식을 만들면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그 셋업 무브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도 있고 해서 이 다른 정육면체 덩어리에서 이쪽 정육면체 덩어리로 가져와서 이제 교환을 해야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기왕이면 이쪽 건너편에 있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거 땡겨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 두 개를 교환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어딘가에 섞이는 지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섞이는 지점이 나와야 거기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고 회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3사이클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단 이거랑 3사이클 돌린다는 건 결국 이 조각이죠. 자꾸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3개 중에 이 조각하고 여기 하나, 둘, 셋 중에 어딘가가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공식 만들다 보면 여기랑 교환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층을 돌릴 거기 때문에 아마 위에 조각이 교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얘네 둘을 교환한다는 가정하에 어딘가에서 섞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섞을 거거든요. 그럼 섞으려면 이 위에 내 조각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여기다 집어넣어 놔야 여기서 회전을 해가지고 뭔가 섞겠죠. 자, 보시면 요걸 여기로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가져오는 순간 얘가 이쪽에 가서 한 턴 쉬게 돼요. 얘가 여기서 도는 동안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돌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고 얘는 잠깐 한 턴 쉬었었는데 다시 돌고 다시 가고 돌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짝수가 되겠죠. 한 번 왔으면 얘를 회전시켜주고
얘는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서 한 턴 쉬었으니까 얘 작업 끝나고 나면 와서 한 번 돌고. 그래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래서 정확히 짝수 그 횟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8번이 되든지 뭐 6번이 되든지 그건 이제 회전 비율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섞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먼저 일로 들어왔다는 건 한 번이죠. 한 번. 그 다음에 2번 하면 얘가 일로 가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은 얘가 넘어와서 짝수 번호대로 끝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부터 넘어와서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얘가 넘어와서 한 번 돌고 작업 끝나고 돌아가면 얘가 돌아서 한 번. 그래서 짝수대로 해서 얘가 마지막에 끝나게 쓸 겁니다. 핵심은 이 위에 하나, 둘, 셋, 네 조각이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조각이 어딘가와 회전을 하게 된다면 사이클이 돈다면 요 세 개는 그대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얘만 이제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일로 작업장으로 들어왔을 때 요 세 개가 마지막에는 그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얘 하나만 색깔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요 세 개를 두고 볼 겁니다. 자, 우선 잠깐만 제가 노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을 만들면서 제가 이 큐브 이제 공식 이제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이해 기반으로 제가 해결하면서 노트에 적어서 한번 해봤어요. 사실 뭐 노트에 어떻게 적어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사실 했는데요. 물론 이제 지라메스님 특수 큐브 이제 만드는 영상을 보고 했죠. 진짜 굉장히 제 스스로는 좀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이건 어떻게 본 거냐면, 예를 들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교환을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하나, 둘, 요거를 이쪽에 A, B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꼭지점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요쪽에 두 개를 A, B로 칭하고, 이쪽에는, 여기는 지금 요 1, 2, 3으로 칭했잖아요. 그럼 요 1, 2, 3. 그래서 꼭지점은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어디 도망갈 일이 없거든요. 얘는 여기 와서 돌고, 그 회전만 할 뿐 제자리에서 계속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요 양쪽은 도는 과정에서 치우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게 요 두 개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는 그냥 놔둬도 돼요. 이제 나중에 그 회전이 이루어져서 색깔만 안 맞을 뿐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거든요. 계속 뱅글뱅글 도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A, B 요 두 개, 그다음에 여기는 1, 2, 3 여기 1, 2, 3이 도망가지 않도록 정확히 제자리에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고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은 후 요걸 먼저 땡긴다는 건 1회전 할 때 이렇게 땡겨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정면체를 좌회전으로 1 한번 돌렸거든요. 좌회전으로 돌리면 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B3A. 그럼 어딘가 이제 섞였다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2회전째 이렇게 밀어야지.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이렇게 밀어서 한 턴 쉬었던 게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우회전을 한번 해요. 그러면 또 이런 모양이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돌고 여기 끝나고 나면 다시 우회전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모양이 생기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살짝 그 과정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 화살표가 4개잖아요. 그럼 이제 4회전을 하게 되면 중간 지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반에 시작할 때는 여기 A, B 1, 2, 3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A, B 1, 2, 3으로. 근데 이제 4회전을 하고 4회전 후 지점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B가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E랑 A랑 바뀌었어요. 여기 E가 있다가 여기로 가고 이렇게 A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1과 3이 바뀌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4회전을 했는데 여기 그대로라는 건 이걸 하면 계속 B는 그대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둘이 바뀌었다는 건 한 번만 더 쓰면 A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2번도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2번은 원래 이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1, 3이 바뀌었다는 건 다시 한번 쓰면 1, 3이 바뀔 테니까 또 1, 3이 된다는 거예요. 즉 4회전 하면 딱 중간 지점에서 둘둘 바뀌고 둘둘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4회전 하면 또 둘둘 바뀌고 둘둘 바뀌어요. 그럼 결국 제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A, B와 1, 2, 3이 정확히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전이 일어나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했던 거요. 앞에 보여드리면 이걸로 하면은 뭐 망가지면은 사실은 그 복구가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 앞에 제가 이제 그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찾은 거거든요. 이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적어서 하니까 정확히 이제 천천히 이해하면서 적으니까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큐브를 할 때 이제 모르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나면 도저히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그냥 포기했던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트로 적는 걸 한번 시험해봤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타겟 사물 조각이 어느 건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거든요. 자, 이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한번 당겨오고 왼쪽으로 돌리고 자, 2번 나갔죠? 다시 이제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오고 우회전 4번 우회전. 자, 여기 절반입니다. 다시 얘를 한번 당겨와서 좌회전 2번째 밀고 우회전 3번째 당겨오고 우회전 4번째 밀고 우회전 하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아이고 제가 이걸 저기를 했네요. 이걸 같은 색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 지금 그 요 세 조각이 돌아요. 세 조각이 돌아서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파란색인데 이쪽에도 파란색 면이라 이게 색깔 보여드리기가 어려웠었네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럼 제가 이거 끊고 아니요 끊지 말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잠깐만요. 왼쪽으로 먼저 했죠. 지금 제가 초반에 이걸 왼쪽으로 먼저 했잖아요. 그럼 이게 요 하나 둘 세 개가 왼쪽으로 돌아요. 즉 여기 있던 파란색이 여기 지금 요거는 보지 마세요. 요거는 지금 이게 코너가 돌게 돼 있거든요. 돌아서 얘는 보지 마시고 요쪽 파란 걸 보시면 여기 파란 게 있던 게 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던 파란 게 여기로 넘어오고 그럼 여기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게 여기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걸 왼쪽부터 돌리면 이 조각이 이렇게 좌회전하고 돌아요. 그때 물론 요거는 우회전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았고 빨간색이 있던 게 여기로 갔으니까 이렇게 돌았잖아요. 얘는 우회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끊고 다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걸 다시 반대로 돌리는 방향은 지금은 우리가 얘를 좌회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3번 돌렸어요. 좌 1, 우 3. 근데 이제 이 조각을 다시 우회전으로 돌리려면 우 1, 좌 3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한번 하고 다른 조각하고 색깔 안 헷갈리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어차피 공식 보여드리는 겸 지금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우회전 돌리려면 이 조각을 우 1, 좌 3, 즉 우회전 한번 하고 좌회전 3번 하는 걸로 합니다. 자, 얘 당겨 올게요. 하나 당겨오고 우회전 먼저 하기로 했죠. 우회전 하나 둘 좌회전했고 셋 넷. 자, 이거 중간 지점입니다. 다시 우회전 먼저 하기로 했죠. 그 다음 좌회전 3번 4번. 자, 맞았죠? 제가 여기 색깔 안 헷갈리는 요걸 한번 돌리면 되겠네요. 우회전 한번 돌아서 노란색 위로 보낼까요? 자, 그럼 이제
요 색깔이 다 다르네요. 파란, 빨강, 노랑. 이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제 돌리고 싶은 방향으로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우회전 먼저 해볼까요? 한번 처음에 좌회전했으니까 좌회전할까? 얘를 좌회전하면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 노란색이 요로, 얘는 빨간색이 요로. 좌회전으로 돌리게 되면 시작을 당겨와서 얘를 좌회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을 3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좌회전 먼저 하기로 했죠? 아이고, 먼저 당겨 오셔야 됩니다. 당겨 와서 좌회전 한번 하고, 둘, 우회전입니다, 이제. 셋, 다시 우회전이죠. 넷, 또 우회전입니다. 자, 중간 지점이죠. 다시 당겨와서 하나, 좌회전 있죠? 큰일 나죠. 둘, 셋, 넷. 자, 이제 우리가 좌부터 먼저 했으니까 요 파란색 있던 게 1로 넘어갔고, 이 노란색 있던 게 1로 넘어갔고, 여기 빨간색 있던 게 1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3사이클이 돕니다. 자, 요거 이제 보셨고, 그런데 요게 같이 돌아요, 이제. 이건 회전비가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2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로 한 번 넘어오고 한 번 넘어가고. 총 그래서 지금 4회를 한 후 중간 지점이 있고 다시 4회를 해서 8번이었어요. 즉, 땡겨오고 넘어가고, 땡겨오고 넘어가고. 8번 회전이었는데 얘가 지금 좌회전 한 번 하고 우회전을 3번 했어요. 그러면 얘 회전비가 얘는 지금 이게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니까 얘도 정확히 왼쪽 오른쪽을 정확히 한 번씩 하면 이게 틀어지지 않는데 좌회전을 한 번 하고 우회전을 3번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게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게 되면 무조건 여기 돌아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맞출 건 다 맞춘 후에 딱 떨어지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다 맞췄는데 얘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거나 2바퀴 돌아간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런 경우를 푸는 방법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랑 같은 색깔을 어딘가에 대놓고 이제 셋업 무브를 한 후 이렇게 한두 번 쓰면은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원상복귀를 지금 다시 시키고 다른 공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좌회전 눌렀으니까 이제 한 번 더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우회전해서 이제 우회전한다는 건 여기 파란색인데 이 빨간색을 여기로 보내서 빨간색 다 맞게 하고, 노란색을 우회전해서 여기서 다 맞게 하고, 파란색을 일로 보내서 파란색 3개 맞게. 그래서 다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우회전하기로 했죠. 그러면 초반에 하나, 자, 우회전합니다. 둘, 지금부터 좌회전이죠. 셋, 넷, 자, 그 다음 우리 우회전 하겠죠. 한 번 당겨오고, 우회전부터, 둘, 이제 좌회전이죠. 셋, 넷, 자, 다 맞았죠. 이 공식으로 쓰면 이제 4회가 중간 지점이 되고, 그 다음 4회를 쓰게 되면은 3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를 보시면, 우선 요거에 제가 보니까 노트에 적는 장점은 저걸 이제 하지 않고도 이거 조합만으로 사실은 결과치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회전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공식을 이제 8회전 했을 때 그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4회전을 하고 중간값을 넣거나 중간값을 안 넣더라도 어떤 그 회전을 반 나눠서 할 때 4회전, 8번을 하게 되면 그 중간 지점의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둘둘 바뀌고 둘둘 바뀌면 이게 한 번 더 하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개씩만 교환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좌, 우좌. 즉 예를 들면 토탈 보면은 이제 좌회전 2번 우회전 하게 되면 중간 지점을 보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3이 1로 갔고 여기 있던 A가 1로 갔고 그다음에 요게 1로 갔고
이게 3번이 돌아요. 그럼 우리가 4회전을 한 지점에서 이렇게 3개가 돌았다는 건 당연히 이것 자체가 3사이클이니까 이걸 12번 해야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 때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즉 몇 번을 해야 될지, 이건 8회전에 끝나겠구나 싶은 건 4회전 때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4회전을 했더니 이렇게 3개가 도는구나. 그럼 3사이클이니까 2번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럼 총 12회전 만에 어떤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회전을 할 거냐 12회전을 할 거냐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수없이 많이 접했던 그 해법 영상에서는 사실은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스스로 만들 줄도 잘 몰랐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듀라메스님 영상 보고 제 나름대로 한번 시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법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초보자 분이 도전하실 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공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공식은 뭘 기반으로 둔 거냐면, 지금 이거는 흰 색깔이니까 안 되겠네요. 요건 지금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3개 도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얘를 이쪽으로 당겨 올 건데, 당겨 와서 이제 요 4조각이 어떻게 돌다가 마지막에 이 3조각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 한 조각이 자꾸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즉 4회전이 중간 지점이었고 다시 4회전 하는 바람에 8회전이었는데 짝수로 떨어졌는데, 얘는 이제 회전이 한쪽으로 1 그리고 반대쪽으로 3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3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쪽으로 1 왔다가 다시 3을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왼쪽이 빼기 1이라고 가정하면 빼기 1 했다가 오른쪽으로 3회전 가면 플러스 3 하게 되면 2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 기준으로는 2번 돌았다는 거니까 분명히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으로 삼았던 건 요 2개만 기준으로 삼고 A, B로 삼았잖아요. A, B로 삼았고 여기 있던 건 1, 2, 3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공식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 요 2개만 삼지 말고 요거까지 같이 넣어서 요거 안 틀어지고 3사이클을 할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나중에 셋업 무브를 하면 되긴 되는데, 요거마저도 안 하고 깔끔하게 요 3개만 예를 들면 할 수는 없을까를 하려고 한번 해봤던 건, 이제 이건 똑같아요. 얘는 왔다 갔다는 똑같은데, 이 회전을 초반에 왼쪽으로 하고 1을 하고 오른쪽 3번을 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려고 해봤어요. 그러면 얘는 왼쪽 돌았을 때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플러스 1. 그럼 계속 0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당겨와서 왼쪽으로 돌릴 거고, 얘를 다시 가져와서 또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 왼쪽 2번이죠, 각자. 그럼 요번에 다시 당겨와서 요번엔 오른쪽. 여기서 한 턴 쉬고 있던 걸 당겨와서 오른쪽. 그럼 결국은 초반에 좌회전 2번 한다는 건 얘가 일로 와서 좌회전, 좌회전, 쉬고 있던 얘가 일로 와서 좌회전. 그럼 각자 좌회전이 한 번씩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걸 틀어지지 않게 하려면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우회전, 얘 다시 와서 우회전 하면 얘는 영원히 틀어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좌회전부터 할게요. 좌회전이죠. 좌회전부터 둘, 좌회전, 그 다음에 셋, 지금부터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 넷, 우회전. 자, 중간 지점이죠. 다시 얘를 왼쪽으로 가져와서 좌회전, 둘, 좌회전, 셋, 우회전이죠. 지금부터는 넷, 우회전 했더니 지금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하는 얘는 바뀌지도 않고 뭐 얘가 틀어졌어요. 지금 이게 Y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거는 8회전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8회전으로. 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대로 파란색이 맞죠. 요거 빨간색이 맞죠. 흰색이 맞죠. 얘는 정확히 맞았는데 목적은 이게 이제 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게 8회전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4회전을 하면 12회전이겠죠. 자, 좌회전 합니다. 아이고. 땡겨와야 되죠. 이걸 먼저 땡겨와서 좌회전 밀고 2번 좌회전,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우회전, 그다음 네 번째 우회전.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보시면 얘는 정확히 코너가 돌지 않고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랑 바뀌었고 얘네들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랑 바뀌었어요. 3사이클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유용한 이유는 잠깐만요. 뒤로 볼게요. 우리가 아까 썼던 공식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3사이클 공식은 세 개 어떤 조각을 세팅을 해서 동시에 두 개를 맞는 상황이 가끔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요. 한두 번 정도예요. 말은 3사이클 공식인데 계속 타겟을 하나를 놓고 공식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맞고 두 개만 남으면 또 예외형이 생겨서 이제 셋업 무브를 한다든지 새로운 공식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만 3사이클이지 세 개를 동시에 맞추거나 혹은 두 개를 맞추는 상황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를 타겟을 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조각 세 개를 돌릴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하나를 맞출 거니까 요걸 타겟을 삼고 계속 요걸 맞추면 계속 맞추다가 얘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 이제 12회전이라 이제 그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맞추기는 쉬워요. 회전은 긴데 요거만 타겟을 계속 삼으면 되니까. 그 얘는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딱 떨어지게 맞거나 아니면 얘네 둘만 틀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요 이제 만드는 공식을 이제 요 공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늘 3사이클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두 개를 계속 맞추는 과정, 즉 이제 네 조각이 틀어지는데 요거 두 개 바꾸고 해서 계속 맞춰 나가다가 요 두 개만 남는 상황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이유는 얘를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게 회전이 12회전으로 길어서 어쩌면 더 힘들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공식 만드는 과정에서 무조건 우리의 타겟은 3사이클만이 아니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는 둘 교환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봤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더 쉬워요. 맞추기.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굳이 세 개를 돌리면서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공식 긴 것만 좀 참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거 원상복귀 시켜볼게요. 이 공식을 쓰면 얘네들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 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4회전씩 3번이죠. 얘를 먼저 땡겨와서 왼쪽 둘, 다시 왼쪽 셋, 지금부터는 오른쪽 넷, 오른쪽. 자, 한 번 했죠. 다시 땡겨와서 왼쪽 둘, 왼쪽 셋, 오른쪽 넷, 오른쪽. 자, 두 번 했죠. 이제 요거 다시 왼쪽이죠. 셋, 지금부터는 오른쪽. 이거 뭐 돌리나 마나 어차피 뭐 그렇죠. 다 맞았으니까 어차피. 자, 이렇게 돼서 다 맞추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두 가지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요. 우선 회전을 이제 바꿀 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얘랑 바꾸는 거, 그리고 가져올 때 우리가 타겟을 요걸 삼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요 두 개를 타겟으로, 타겟이 아니고 이제 요걸 그 타겟으로 삼았을 때 요 두 개를 그 제자리에 놓으려고 하면 요거는 틀어질 수 있다는 거. 틀어지지만 나중에 한두 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근데 공식 만들 때 요 두 개가 아니고 요렇게까지 다 맞은 상태에서 3사이클을 돌리고 싶으면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 4회전을 중간 지점으로 해서 8회전이 아니라 12회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꼭 세 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 둘둘 바꾸게 되면 직관적으로 더 맞추기 쉽다는 거. 요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섞고 와서 맞추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섞어서 왔습니다. 섞어서 왔는데 뭐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완전히 섞어서 다시 다른 거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조각이 맞춰져 있는 게 있네요. 뭐 어쨌든 맞추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기존에 어떤 큐브든지 3사이클 공식 쓰는 그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3사이클은 너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접하셨을 거라 제가 이제 이 회전수가 더 적은 게 그 3사이클 돌리는 건데 요게 이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두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짧고 그런데 제가 요 영상은 그 조각 이렇게 아까 제가 만든 그 두 개 교환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대부분의 영상은 3사이클로 할 거라 지금 둘둘 바뀌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요렇게 이제 타겟은 그래요. 이제 우리 요 두 개가 바뀌고 요렇게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맞는다는 걸 보시면 돼요. 얘 지금 이렇게 여기로 가잖아요. 이제 맞출게요. 일단 맞추고 나서 이제 맞추면 파란색 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파란색 어디 깨진 거를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 이제 목표는 얘를 일로 내보내서 이쪽에다 맞춘다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왼쪽 둘, 오른쪽 둘이었죠. 자, 처음만 제가 한 번만 그 공식을 이제 좀 약간 읊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땡겨오고 하나, 왼쪽으로 돌리고, 둘, 다시 왼쪽으로, 셋, 이제부터는 오른쪽으로, 넷, 오른쪽으로. 자, 이게 이제 사회전이죠. 한 번 더. 하나, 왼쪽 두 번이죠. 둘, 다시 왼쪽, 셋, 오른쪽, 셋이었죠. 넷, 오른쪽. 자, 한 번 더 해야 되죠. 당겨와서 왼쪽, 둘, 왼쪽, 셋, 오른쪽, 넷, 오른쪽 하면 여기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놔두시고 그럼 이제 이 파란색이 또 여기로 보낼 거니까 파란색을 우회전할게요. 파란색을 우회전하면 다시 공식을 쓰면 얘는 여기로 들어가요. 또 맞겠죠. 얘는 가만 놔두시고 또 들여보낼게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왼쪽 두 번 하나.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안 땡겨왔죠. 제가 왼쪽 다시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 공식의 핵심은 먼저 땡겨와야 된다는 겁니다. 땡겨오는 걸 먼저 하고 맞죠? 예, 이렇게 보낼 거니까 자 왼쪽으로 돌리고 둘, 셋, 이제부터 오른쪽입니다. 넷, 다시 왼쪽으로 둘, 왼쪽으로 셋, 오른쪽으로 넷,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당겨서 왼쪽으로 둘, 왼쪽으로 셋,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넷, 오른쪽으로 한번 파란색이 들어갔죠? 그럼 이번에 흰색을 내보내야 되니까 흰색 안 맞는 걸 갖다 놔야 되겠죠? 흰색 안 맞는 걸로 갖다 놓으시는 건 뭐 이 규본 저보다 잘 하실 테니까 다들 자 이렇게 흰색을 또 내보낼 거니까 또 공시면 되죠? 또 다시 먼저 당겨 와서 왼쪽 지루하시죠?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다시 당겨와서 왼쪽 넘어가서 다시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자, 한 번 더 해야 되죠? 당겨와서 왼쪽 두 번째에서 다시 또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자, 또 맞았죠? 이게 긴데 맞추기는 훨씬 쉬워서 한번 일단 그 대부분의 그 큐브는 3사이클이라 제가 한번 길지만 보여드리니까 한번 좋게 봐주시고요. 또 빨간색을 뺄 거니까 빨간색 여기를 우회전 해볼까요? 우회전 하시면 길어서 이제 화가 나셨을까봐 제가 한번 슬쩍 이제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자, 빨간색 다시 빼면 맞겠죠? 그럼 다시 또 당겨와서 왼쪽 두 번, 왼쪽 세 번부터는 오른쪽, 네 번도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자, 한 번 더죠. 당겨와서 왼쪽, 밀고 다시 또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하면 또 넘어갔죠. 이번엔 노란색을 빼야 되니까 노란색이 어디 있나요? 노란색 가져올까요? 자, 다시 노란색을 뺄 거니까 노란색을 요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아니, 다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어쨌든 일단 노란색을 해볼게요. 늘 하던 대로 다시 당겨와서 왼쪽, 두 번째도 다시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다시 당겨와서 왼쪽, 두 번째도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그 다음에 다시 당겨와서 왼쪽, 두 번째는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자, 그러면 또 맞았죠? 이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네가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긴 흰색이고 여긴 그 황토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결국은 안 맞는 두 조각이 생기니까 제가 일단 한번 꼼수를 잠깐만요. 지금 이 황토색이 어디 갔나? 황토색 여기 있네요. 다행히 여기서 지금 끊고 와야 되겠네요. 여기 잠깐 끊고 다시 오겠습니다. 왜냐면 황토색을 어딘가 맞춰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계속 맞추시다 보시면 원래 얘네가 흰색 황토색인데 흰색 황토색이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맞는 조각으로 왔다 갔다 바꾼 게 아니고 그냥 막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상태가 돼요. 지금 모든 게 다 맞았고 얘 하나만 안 맞고 요 세 개, 네 개가 됐죠 지금. 왜냐면 그 공식 자체가 둘둘 교환이니까 이렇게 네 개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는 보시면 얘를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나머지 걸 다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맞추고 얘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얘 하나를 맞추고 나면 여기 안에만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적은 계속 여기 있는 걸 바깥으로 빼고 여기 있는 걸 바깥으로 빼고, 물론 뺀다는 개념이 좀 그렇죠. 교환하는 거니까 얘를 빼서 맞추고 이렇게 해왔는데 얘를 맞추려면 이 노란색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회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하면은 얘네들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얘 흰색으로 오면 안 맞고 황토색은 맞겠네요. 자, 그럼 일단 얘도 맞고 어딘가 하나 맞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안 맞는데 얘는 들어가면서 맞고 얘랑 교환되는데 얘가 황토색 오면서 맞고, 그러면 두 개 맞고 두 개 안 맞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냥 아무데나 붙잡고 계속 맞추다 보면 이제 네 조각 교환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남고 이렇게 세 개가 안 맞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맞추겠습니다. 당겨와서 왼쪽 밀고 다시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다시 당겨와서 왼쪽,
밀고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헷갈리면 큰일 나죠. 네 번째도 오른쪽. 한 번 더 당겨와서 왼쪽. 밀고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하게 되면 짠 가사 맞았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항토수에 이 가사 맞았죠. 그럼 모든 조각이 맞고 이 두 개만 안 맞게 돼요. 자, 그럼 우리 공식을 기억하시겠지만 얘네들이 계속 바뀌고 얘네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공식으로 이걸 맞추려면 안 맞는 두 개가 여기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 건너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게 왔다 갔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떨어져 있는 두 개를 맞추려면 이 두 개가 여기 와서 바뀌게 해야 되는 거죠. 우회전 돌릴게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만 쓰면 얘는 여기로 가고 한 번만 쓰면 여기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얘랑 같은 색깔을 둬야 얘도 안 깨지고 얘도 안 깨지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공식은 얘네 둘이 바뀌고 얘네 둘이 바뀌니까 바뀌어봤댔자 다 맞는 거고 흰색은 여기로 가서 맞고 초록색은 일로 가서 맞으니까 해결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걸 건들지 않고 계속 두 개 맞추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운 좋게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같은 색깔 넣어서 셋업 무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다. 이제 꼭 3사이클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땡겨와서 왼쪽 밀고 왼쪽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하나 왼쪽이죠. 둘 왼쪽이고 세 번째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자, 한 번 더 해야 되죠. 땡겨와서 왼쪽 두 번째도 왼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터는 오른쪽 네 번째도 오른쪽 하면 다 맞았죠. 그래서 요번 그 큐브는 제가 이 큐브 맞추면서 말씀드릴게요. 요번 큐브는 저한테 되게 의미가 좀 깊은 큐브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사실은 제가 디나메심 영상을 뭐 거의 초반에는 의존을 많이 했죠. 사실은 뭐 큐브를 잘 못할 때 뭐 지금도 못하지만은 근데 이제 사실 디나메심 영상이 이해 기반으로 된 게 뭐 상당수죠.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좀 뭐랄까요. 특수큐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해를 초반부터 하지 않았고 잠깐만 이게 지금 네 이게 잠깐만 헷갈리는데 네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네 잠깐만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큐브를 못 맞추는 정도니 뭐 얼마나 제가 실력이 부족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디나메심 영상을 보고 이제 여러 큐브를 많이 이제 마스터해 왔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공식을 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디나메심 영상을 보지 않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혼자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혼자 한번 이제 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디나메심이 그 올리신 특수큐브 영상 이제 만든 영상을 다 봤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어떤 건 이제 두 번씩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공식을 이제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회전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좀 뜻깊은 큐브예요. 첫 큐브이고 완전히 이해 기반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디나메스님 덕이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큐브 하나 가지고 막 세 달씩 끙끙거려도 혼자 해결하는 거에 대한 이제 즐거움을 알아서 더 이상 이제 큐브를 많이 이제 막
그렇게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제 큐브 인생에서 거의 90% 이상은 듀나 메스님께 큰 도움을 받았고 이번 큐브 영상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